서울의 한밤. 뉴스룸 빌딩의 옥상에서 비명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빠르게 사라졌지만 내 가슴에는 영원히 메아리 쳤다. 나는 그날 밤 남편 민혁의 옛 연인인 현수가 왜 그곳에서 뛰어내렸는지, 그리고 왜 민혁이 내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 이름은 지윤. 28세. 나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뉴스 프로듀서로 일한다. 민혁은 32세. 같은 방송국의 앵커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인기 앵커다. 우리는 3년 전 결혼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부부로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방송국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저녁 9시 뉴스 생방송이 끝난 직후였다. 나는 통제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혁은 스튜디오에서 다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다.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렸다. 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옥상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해 있었다. 현수의 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편지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혁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수. 그는 속삭였다. 현수는 민혁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29세. 한국인 남성. 그는 민혁과 5년간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민혁은 나와 결혼하기 전 현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지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이혼하자. 그 단어는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현수의 편지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건 현수가 남긴 거야. 나한테 보낸 거야.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현수는 민혁을 여전히 사랑했다고 썼다. 그는 민혁이 나와 결혼한 뒤에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옥상으로 내몰았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혁. 내가 없으면 너도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제발. 진실을 마주해.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지윤. 나 사실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기다릴 수 없었다. 사실 뭐. 현수와 아직도 연락했어.
나를 속였어.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 그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민혁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의 결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늘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현수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나와의 결혼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방송국 근처의 작은 호텔에 묵으며 현수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의 글은 절망과 사랑, 그리고 미련으로 가득했다. 민혁과 현수의 과거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민혁은 나와 결혼하기 전 현수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현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민혁도 어쩌면 완전히 놓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돌아왔을 때 민혁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혁,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비극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현수의 죽음, 민혁의 이혼 요구, 그리고 그들의 과거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나는 뉴스 프로듀서로서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민혁과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방송국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현수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소셜미디어와 과거 기사를 뒤졌다. 현수는 민혁과 헤어진 후 방송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밝은 미소와 커피 사진으로 가득했지만 최근 몇 달간 올린 게시물은 점점 어두워졌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캡션 아래 민혁이 앵커로 나오는 뉴스방송 스크린샷이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현수가 민혁을 잊지 못했다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나와의 결혼이 현수를 잊기 위한 도피였을까? 그날 오후 나는 현수의 동료인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25세. 한국인 여성으로 현수와 같은 카페에서 일했다. 그녀는 현수가 최근 몇 주간 우울해 보였다고 말했다. 현수는 민혁 씨 방송을 매일 봤어요. 가끔 민혁 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은지의 말은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현수가 민혁과 연락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연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민혁 씨가 방송국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 달쯤 전이었나. 현수와 잠깐 얘기했어요. 그 뒤로 현수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민혁이 현수와 만났다고. 그는 왜 나에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 나는 민혁에게 전화해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더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방송국 보안팀의 요청에 그날 밤 옥상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현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그는 한참 동안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몸을 던졌다.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손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민혁을 집으로 불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지윤,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캐묻지 말라고. 민혁, 당신이 현수와 한 달 전에 만났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우연이었어. 현수가 날 찾아왔어. 그냥 잠깐 얘기했을 뿐이야. 우연. 그럼 왜 현수는 그 뒤로 더 불안해졌을까? 그리고 왜 그 편지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썼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지윤. 나도 몰랐어. 현수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혁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현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진실을 마주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며칠 뒤 나는 현수의 가족을 찾아갔다. 현수의 어머니는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아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현수는 민혁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민혁이 결혼한 뒤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현수는 그걸 받아들이려 했지만 결국엔 못 버텼어요. 현수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현수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민혁과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들은 민혁이 현수에게 보낸 것이었다.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혁이 나와 결혼한 뒤에도 현수와 연락을 유지했다는 증거였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은 떨렸다. 민혁의 글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절망적이었다. 현수,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지훈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한 통의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편지, 결혼 후에 쓰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가끔 내가 너무 그리워. 이 말들은 내 가슴을 찢었다. 민혁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수가 있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이 편지들은 그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민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에서였다. 그는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끝내자. 끝내라고. 민혁. 당신이 현수한테 편지를 보냈잖아. 결혼한 뒤에도. 나는 편지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민혁은 놀란 눈으로 편지를 보았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지? 현수의 어머니한테서. 당신은 나를 속였어. 나와 결혼하면서도 현수를 잊지 못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윤.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현수와의 관계는 너무 복잡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현수는 내 과거의 일부였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내가 잘못했어.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다. 나는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나는 현수의 동료 은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현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민혁이었다고 말했다. 그날 현수는 민혁 씨를 만나고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은지의 말은 내 의심을 더 깊게 했다. 민혁과 현수의 마지막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민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말을 피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다그치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현수는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나를 아직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지윤.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럼 왜 이혼을 요구한 거야? 나는 소리쳤다. 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현수의 죽음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 내가 그를 거절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이상 옳지 않은 것 같았어.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나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며칠 뒤 나는 현수의 죽음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들었다. 경찰은 현수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결론에 만족할 수 없었다. 현수가 왜 그 순간 옥상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민혁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나는 방송국 동료인 태연을 만났다. 태연은 35세. 한국인 남성으로 방송국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한다. 그는 현수와 민혁이 만난 날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했다.
민혁이 현수한테 꽤 단호하게 말했어. 우린 끝났어. 현수. 이제 그만해라고. 현수는 울면서 떠났어. 태현의 말은 민혁의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다. 현수의 편지. 민혁의 이혼 요구. 그리고 그들의 과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나는 현수의 친구인 수민을 찾았다. 수민은 27세. 한국인 여성으로 현수와 절친이었다. 그녀는 현수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수는 민혁 씨가 방송국에서 자주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현수는 가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수민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수가 민혁을 만난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의 상상이었을까? 나는 민혁에게 다시 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지윤. 나 그날 이후로 현수를 만난 적 없어. 맹세.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현수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놀랍게도 현수의 폰에는 민혁과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결혼 후에도 간헐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대부분은 현수가 보낸 일방적인 메시지였지만 민혁도 몇 번 답장했다. 미안해. 현수. 나 이제 행복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민혁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나와 결혼하면서도 현수와의 감정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배신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민혁과 대면했다.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현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잖아.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민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윤. 그건 그냥 현수가 너무 불쌍해서 답장한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나는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내 분노를 더 키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친구 소연의 집에 머물렀다. 소연은 30세. 한국인 여성으로 내 대학 동기였다. 그녀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민혁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이제 그만 놓아줘. 소연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혁을 사랑했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추억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혁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완전히 떠나야 할까? 그때 나는 현수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윤 씨. 현수가 남긴 일기장을 찾았어요.
당신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수의 일기장은 그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민혁이 자신을 떠난 뒤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혁이 행복하다면 나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없어야 그가 자유로울 거야.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현수는 민혁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는 현수의 희생을 알면서도 나를 속였다. 나는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민혁,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의 거짓과 배신은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편지를 보낸 후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민혁은 서류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슬픔에 흔들리지 않았다. 현수의 죽음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이혼 후 나는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현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으로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과 고통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다큐멘터리 작업은 힘들었지만 나에게 치유의 과정이었다. 나는 현수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가 얼마나 사랑에 헌신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민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를 파괴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민혁을 초대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방송국 시사회에 왔다. 화면 속에서 현수의 이야기가 펼쳐지자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지윤, 미안해. 내가 현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 이제 우리 모두 용서해야 해. 현수도, 당신도, 나도.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현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사랑과 사회적 편견의 무게에 짓눌린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았다. 민혁은 방송국을 떠났다. 그는 지방의 작은 방송국으로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1년 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방송국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다. 내 새로운 파트너는 재민. 30세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내 상처를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현수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고 나는 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민혁은 가끔 연락해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행복을 빌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현수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나에게 진실과 용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